스타트업에 잡식에 잡식을 더하다.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이슈스의 막내 상비입니다. 와. 에스프레소 같은 인재 이타코입니다. 잠시만. 제발. 아 이거 어렵네. HR보다 피플앤컬처를 좋아하는 링고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군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반장입니다. 저게 오히려 깔끔해. 잡식에 잡식을 더한다는 거 뭔가요, 상대님? 지난번에 마켓컬리 편 방송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그때 또 시작 멘트로 지식 배송. 네, 지식 배송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때 우리는 지식보다 약간 잡식이지 않냐 해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스타트업에 잡식을 드리는데 거기에 그럼요. 또 더한다. 그래서 또 묻고 더블로 가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네. 제가 그걸 좀 따라하긴 성대모사 조금 해주세요. 그걸 따라하면 약간은 바로 끄실 것 같아가지고 왜 그건 끄세요? 자제했고 너무 좋죠. 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가장 편하게 못 듣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타코님. 탁구님 계속 견제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견제가 아니라 TV의 원칙.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다 가져가시잖아요. 지금. 뭘 가져갔어요? 내가 구축해놓은 거 지금 다 제 유행어 내가 만들어놓은 컨셉들 지금 다 에스프레소 설명해 주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좋네요. 제가 그 이제 몇 년 전에 취준생 때 그 자기 소개를 약간 이렇게 뭐 비유해서 하는 게 한창 유행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군 제대하고 바로 취준생이 되었었던 상황이라서 그 말년 병장 때 되게 많은 거를 막 고민을 해서 나왔었던 게 제가 또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에스프레소를 해면서 뭐 어디에 갖다 놔도 잘 섞인다. 그래서 뭐 물과 섞이면 아메리카노가 되고 뭐 우유랑 섞이면. 라떼가 되고 이런 건데 알고 보니까 너무 구태의연했던 거예요. 그 표현 그래요? 자체가 그쵸. 엄청 후진 멘트가 되고 엄청 후진 멘트. 그리고 저는 딱 들었을 때 그런 느낌 들었는데 약간 쓰잖아요 에스프레소가. 그냥 약간 고춧가루 같이 에스프레소가 아니, 저 근데 엑기스로 듣긴 쓰니까. 했어요. 아, 엑기스가 그쵸. 네, 있는 맞습니다. 거다. 그런 의미로 했는데 아. 그 당시에 너무 구태의연했던 표현이고 근데 오늘 이제 주제다 관련되다 보니까 그때 옛날 생각이 좀 나서 한번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아, 자 우리 링고님의 피플앤컬처 이거는 어떤 말인가요? 아, 뭐 이따가 썰을 풀려고 했었는데 이제 HR이 사실 휴먼 리소스의 약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경영 쪽에서 보자면 사실 인간을 그냥 리소스로 맞아요. 이제 취급 혹은 리소스로 그냥 보는 측면으로서의 어떤 인적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이런 거여서 저는 HR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people and culture라고 해서 이제 사람과 문화, 조직 네, 문화. 조직 문화. 그래서 PC. 네, 그래서 저희 뭐 PNC, PC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HR보다 그러니까 인간을 리소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고 또 이제 회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니 그 협업하는 컬처를 잘 만들어 가자라는 측면으로 좋네요. 네, 음. 늘 맞아, 생각을 진짜 하고 과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경영에서 경영 3요소를 해가지고 자본, 토지, 노동 맞아요, 그래서 그 맞아요. 노동 섹션이 휴먼 리소스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네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투입해야 되는 어떤 자원으로 네. 얘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의 개개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무시될 수 있는. 토지, 자본, 노동. 그래서 뭐 오랜만에 듣는다. 맨먼스도 그런 측면에서 그쵸, 야, 그쵸. 몇 맨먼스 드냐 이러면 몇 명을 갈아 넣으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그래서 좀 알 수 있고. 맞아요. 근데 스타트업이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성향의 사람들도 모이고 조직의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빨리 온 것 같고 실리콘밸리도 뭐 많고 이제 HR 말씀하신 대로 딱 들어보니까 리소스가 아니라 이거는 개개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피플앤컬처 팀 되게 좋네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그런가요? 스타트업들? 사실 제가 이제 피플 앤 컬처 팀을 카피해 온 곳은 토스를 카피해 온 건데 아, 토스도 사실 그 인사 쪽에 할 얘기가 많죠. 뭐 중간에 인사팀 전체가 막 퇴사하고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노이즈가 많았었던 그럼에도 어쨌든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는 뭐 조직 문화 혹은 인재 채용 관련해서 제일 좀 선진적인 혹은 선구적인 선진적이진 않죠. 선구적인 그 역할들을 많이 해왔고 실제로 토스에서는 피플 앤 컬처라고 이제 팀명을 정하고 있고 아마 뭐 라이벌로 말할 수 있는 우아한 형제들은 제가 알기로는 피플 팀으로 알고 있어요. 아, 대부분 피플팀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군요. 그 팀 얘기하니까 그 고객 감동 팀이라고 예전에는 CS 팀이라고 불렀던데 네. 요즘 고객 감동 팀이라고 명명 고객 섬김 팀까지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고객이 왕이다. 그건 좀 에반 것 같은 생각이 진짜 좀. 섬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도 어쨌건 뭐 여러 가지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사람
왜? 요즘 주반장님의 어휘력이 어려졌어요. 굉장히 많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영해진 이유는 있겠죠. 옥스포드 딕셔너리도 아니고 와 엄청나신 거. 자, 그래서 저희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에게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하신 분이 계세요. 항상 저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는 우리 구리구리 동동이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리구리 동동입니다. 수요일마다 본방 보듯이 기다리면서 듣고 있어요. 에듀테크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난 시간 잘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판교에 본사를 둔 교육 쪽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와우. IT를 가장해 판교에 입주해 있지만 전혀 스마트하지 않고 고지식한 꼰대의 교육 쪽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슈스에서 요즘 회사들 털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좀 털어볼게요. 이 스타트업의 열정에 열린 마인드, 합리적 사고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부럽습니다. 그런 소식 전해주시는 이슈스는 중독이네요. 바로하고 오프 하시면 필참하겠습니다. 이분도 출석 체크. 대표님한테 이슈스 추천했는데 100% 안 들었거나 느낀 바가 없거나 현실은 여전히 현타 중입니다. 아마 안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을 거예요. 대표의 자질, 그러시니까요. 기업 문화 소개해주는 거 특히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우선 블라인드 컬슨 사건을 몰랐어요. 지금 검색해보니 없네요. 자세히 궁금합니다. 컬슨도 그렇고 링골도 그렇게 투자 유치를 엄청 잘 하네요.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 유치를 받는지 아시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털어주세요. 네. 그리고 열근에서 보너스 받아서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 너무 길어하세요. 못 읽었어요. 아닙니다. 근데 팬레터 같이 너무 너무 잘 좋아요. 써주셔서 정말 진심 감동하였습니다. 열근하지 마세요. 보너스 안 받으시고 안 저희 받으고 후원 안 안 하셔도 하셔도 돼요. 되셔도 합니다. 일찍 퇴근하시고.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세요. 맞습니다. 그 최고고요. 자, 우리 대표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천을 하셨다는 거는 정말 좋은 직원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대단하시고. 대표하고 가까우니까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나마 측근, 나 최측근. 교영진이다. 아니면 뭐 회사가 크지 않을 수 있죠. 회사가 작고 자, 이 콜슨 사건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생각을 이분이- 해보니까 잠시만 그 구리구리 동동님이 퀴즈로 검색한 거 맞으시죠? 아니면 콜슨으로 검색을 해도 이게 스타트업 라운지에 있는 글이어서 그 본인 계정이 스타트업으로 취급이 안 되면 아마 접근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수도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블라인드에서도 스타트업으로 아마 계시지 않을까? 전 교육으로 계실 것 같아서 교육으로. 교육 혹은 뭐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고 뭐 간단하게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냥 회사 내에서 회사 한 명을 궁금해요. 퇴사 해고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나오지 말아라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서 거기에 분개한 당사자가 퀄슨 회사를 욕을 했고 그걸 보고 다시 퀄슨 재직자분들이 몇몇 와서 사실 너가 더 문제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비방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판교 쪽 전파를 많이 봤나 봐요. 왜요? 저희 방송이 판교 관련돼서 다니시는 분이 많으신 것 그러게요. 같아요. 아무래도 네. 스타트업 방송이다 보니 그쪽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판교 있을 때면 만났을 텐데 아쉽네요. 저 혼잣말은 저기 집에 가서 하시고요. 자, 아니, 본인이 무슨 스타도 아니고 뭘 만나. 자, 이런 마음이 있다는 점 판교인 분들 알아주시고요. 다음은 병호 홈런 분께서 이벤트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번 에피소드 잘 들었습니다. 기존 사무실 옮기려고 공유 사무실 생각하고 있는데 덕분에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위워크 네트워킹 이벤트 문제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얘기 듣다가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호주 회사라 먼슬리 게더링 같은 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거 자주 하셨는데 싱가포르 직원들 대부분 음식 가지고 자리로 가길래 문화 충격이었는데 한국도 그렇군요. 호주 본사 있을 때는 그런 자리 있으면 수다 떠느라 다들 정신 없었어요라고 그 위워크 편에 대한 어떤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이 정말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다행입니다. 뿌듯하네요. 네, 저희 목표를 달성했네요.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 정말 살아있는 얘기라 재미있게 들었고요. 또 홈런이라고 하시니까 야구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박병호 홈런 키움 결승 키움. 한국 시리즈 진출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못하는 그렇죠. 저는 또 LG 팬으로서 키움에 또 당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후기 남겨주세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많았죠? 그 이외에도 되게 요즘 그 부쩍 그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잘 듣고 계시다 이제 뭐
구독하셔서 이제 잘 듣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뭐 이제 마켓컬리 에피소드 아마 듣고 이제 마켓컬리를 검색하다가 저희 맞아요. 에피소드 듣게 되시는 분들, 맞아요. 마켓컬리가 관심 있었는데 자세히 알게 돼서 좋다고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얘기를 좀 쉽게 해주고 있는 게 좋다고 해주셨던 분들의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아까 스타트업 HR에 대한 얘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럼 스타트업 HR, 뭐 스타트업에 뭐 사람을 뽑고 뭐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과 많이 다른가요? 어떠세요? 일단 먼저 아까 링고님이 말씀하셨던 게 제가 깊은 감화를 받아서 스타트업 HR보다는 스타트업 피플 이런 표현으로 한번 피플 앤 컬처. 네, 피플 앤 컬처를 좀 더 얘기하면 너무 좋을 네. 것 같고요. 스타트업이 이제 확실히 최근에는 그 인지도도 많이 높아지고 우리가 뭐 저번 에피소드도 많이 말했던 유명한 스타트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좀 많이 핫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예전에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대학생 취준생들 분들 중에서도 대기업을 뭐 많이 선호하시겠지만 또 그 중에는 스타트업으로의 어떤 선택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제 주위에서도 어리신 분들 중에서는 스타트업을 아예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는 스타트업 피플에 대해서 피플 앤 컬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얘기를 하자면 어쨌건 스타트업에서 사람을 구하고 뭐 뽑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잡코리아 사람인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또 옛날 사람 얘기하면 뭐 벼룩 시장 벼룩 시장이요? 동네 구인 구직은 가로수. 그 신문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이건 내가 어플라이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저도 안 해봤어요. 해보셨을 것 같은데 빨간색 사인펜으로. 에바와 지금 벼룩 시장을 같이 주반장님이 언급을 해주시니 진짜. 로스가 더 가로수같게. 가로수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되게 막 진짜 의식의 저편에 있다가 누가 소환해주면 갑자기 확 생각나는. 와. 저는 비 올 때 생각나요. 옛날에 비 오면은 가로수? 수박이 없어가지고 그 가로수 가로수가 신문 곳곳에 있잖아요. 많으니까. 예. 그걸 이렇게 가리고 왔던 기억이. 그거 하셨던 우리 사장님들 다 어디 가셨는지 우리 시니어분들 궁금한데요. 자, 아무튼 농담이었고 아무튼 잡코리아는 사람인으로 어떤 전형적으로 했던 게 스타트업은 사실 이쪽에 가면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요.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제 스타트업 쪽 채용은 그 로켓펀치와 원티드에 주로 많이 올라오는데 네. 일단 대기업과 채용 차이가 조금 있는 게 대기업은 아직까지는 이제 공채라고 하죠. 이제 공개 채용을 통해서 1년에 많이 하면 상반기 하반기 2번씩 해서 대규모로 그렇죠. 우리 몇 명 뽑습니다 해가지고 뭐 시험도 1000명 단위로 네. 뽑기도 하죠. 네,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작은 회사들은 아까 말씀하신 뭐 사람인이나 이런 데 올리는데 유독 스타트업 쪽에서는 사람인이나 그런 데 안 올리고 이제 로켓펀치와 원티드라는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사람인과 로켓펀치에 동시에 가령 채용을 올렸을 때 사람인에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뭔지 모르실 분들이 지원을 맞아요. 해준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백그라운드나 경력도 조금 결이 다른 경우도 많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두 개를 써보신 적 있나요?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개면 어떤 거? 로켓펀치와 원티드. 원티드. 업체 저는 이번에 하반기에 취업을 해서 그 취업하기 전에 업체 정보를 두 군데로 많이 찾아봤죠. 맞아요. 저는 솔직히 로켓펀치보다는 원티드가 조금 더 내용이 충실해서 원티드를 좀 많이 봤어요. 그 부분 아마 좀 나중에 얘기하게. 실제로 그러면 채용은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원티드를 통해서 했고 그래서 최근에 연락을 받았어요. 3개월이 됐다. 3개월이 돼서 와, 채용 보상금? 네. 받으셨나요? 아니 채용 보상금이 3개월을 일했으면 4개월째 되는 마지막 날에 입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회식하면 언제 되겠네요. 입금돼요? 정확히 이번 얘기하세요. 달 말이면 이번 달 31일 정도 되지 네, 않을까요? 그럼 그때 비워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뭐 축하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뭐 저희가 뭐. 연락 와서 근데 아마 주소도 물어봤죠. 그건 먼저 기입했는데 가입할 때 제가 닉네임을 가입했는데 본명하고 다르다고 연락이 그러니까 본명으로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네. 최근에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을 하자면 원티드가 이제 3개월 이제 안착을 하면 채용 보상금을 주는 시스템인데
선물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 선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굿즈. 굿즈, 네, 키트.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키트를 그 패키징도 굉장히 예쁘게 해서 쓸 수 있다. 저 최근에 기회가 돼서 실물을 봤는데, 네, 맞습니다. 아. 사실 전 좀 돈지랄이라는 생각을. 왜요? 진짜? 뭐가 있던가요? 뭐 펜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뭐 사실 이 선물을 줌으로써 원티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이미 채용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굿즈는 되게 부가적인 거고 오히려 브랜딩에 가깝고 최근에 이제 최우식 배우를 쓰면서 이제 완전히 브랜딩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맞아요. 우리는 이런 패키징 굿즈도 만들어서 이제 채용자들에게 준다를 같이 이제 한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기업에서는 이제 채용되면은 그 대기업 회장님 이름으로 화환이라고 네. 꼭 바다를 온다고 하던데 그런 컨셉일 수 있겠네요. 차라리 그런 굿즈보다는 뭐 요즘 스타트업 쪽에 원모먼트나 국가 이런 데 있으니까 거기를 꽃배달. 연계해서 꽃배달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 또 남성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반갑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수첩이랑 뭐 웰컴 킷. 네, 가방이랑 뭐 이런 거 그냥 소소하게 주더라고요. 그 다른 분들 어떠세요?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원티드 공고를 냈든 뭐 자기가 하든. 저는 원티드 로켓펀치를 이제 지원자로서도 사용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큰 차이는 저는 사실 못 느꼈었고 예, 사실 원티드와 로켓펀치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원티드가 주는 채용 보상금 그게 그렇죠. 좀 재밌는 것 같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로켓펀치와 원티드의 결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로는 로켓펀치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원티드가 죄송합니다. 네, 원티드가 더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아닌가 싶고 일례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그동안 그 헤드헌팅이라고 했었던 그 이런 뭐 인재 채용 분야에서 그 로켓펀치가 갖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리퍼럴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을 소개해줬을 때 이런 효과가 난다고 해서 헤드헌팅이란 어떻게 보면 브로커적인 역할을 했던 거를 빼고 스타트업이 테크적인 기업 어떤 성격으로 이거를 뭐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 혁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예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타코님이 얘기하신 거에서 이제 원티드의 추천 제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자기 친구나 아니면 동료로부터 본인에 대한 추천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면 이제 이력서와 함께 이제 그 다른 동료의 추천사도 같이 이제 뜨는 형식을 원티드가 처음부터 했었고 처음에 많이 마케팅을 했었던 게 추천사가 있는 이력서의 뭐 서류 통과율이 추천사가 없는 것보다 뭐 훨씬 높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추천을 해줄 수 있게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저는 결정적으로는 채용 보상금이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이제 채용하는 측면에서 로켓펀치와 원티드를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었는데 옛날에 원티드가 초창기였을 때는 로켓펀치가 훨씬 더 지원자가 많았어요. 원티드는 약간 디자이너분들 워낙 좀 깔끔해서 UI가 깔끔했었어서 디자이너분들 위주로 좀 원티드에 지원이 됐었고 대부분 개발자나 뭐 마케팅 쪽은 다 이제 로켓펀치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로켓펀치의 지원자가 없고 다 원티드로만 지원이 와요. 그러게요. 근데 그 차이는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 양쪽의 이력서를 뭐 내서 지원을 하는 프로세스는 완전히 똑같은데 로켓펀치로 채용이 되면 보상금이 없고 원티드를 통해서 채용이 되면 보상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굳이 로켓펀치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될까? 그냥 난 원티드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지원자 풀이 확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회사들이 양쪽 다 그럼요. 네. 다 올려요. 다 올리기는 사람이 하는데 올려요, 원래는. 원래는 다 뿌려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원티드로 지원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니까 확 몰리는 것 같습니다. 왜 로켓펀치는 그런 걸 따라했다기보다 어쨌든 경쟁력 있게 가는 거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반대로 또 뭔가 다른 거나 아니면 비슷한 거를 왜 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이게 뭐 저는 제 생각입니다. 로켓펀치는 사실 한국의 링크드인을 좀 꿈꿨던 게 맞아요. 커서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되게 셌어요. 그래서 뭐 내가 소속된 회사 그렇죠. 경력을 다 꾸밀 수 있고 내가 소속된 회사들 그리고 뭐 친구의 친구를 타고 가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예전 직장 동료 누구구나라는 거를 잘 보여주거든요. 근데 원티드는 제가 봤을 때는 오로지 채용. 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스타트업에 취업하고 싶으면 우리 쪽에 와서 취업을 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원티드에는 사실 뭐 여러분들과 뭐 친구로 맺는 기능도 아예 없고 뭐 추천을 해주는 기능은 있지만 그런 네트워킹적인 요소가 굉장히 없어서 뭐 로켓펀치가 채용 보상금을 빠르게 따라갔으면 되지 않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떤 서비스의 정체성 혹은 그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거가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렇기도 하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기본적인 BM의 좀 결이 좀 달라서 원티드는 그냥 어쩌면 공고를 내고 거기에 지원한 어떤 심플한 거기에 이제 마치 헤드헌터한테 줄 돈을 그냥 여기에다 뭐 해라 맞아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로켓펀치나 링크드인 생각해보니까 링크드인도 많이 쓰네요. 그렇죠? 네, 헤드헌터들은 그래서 링크드인을 많이 쓰죠. 평판 조회 네.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링크드인이나 로켓펀치, 그러니까 로켓펀치는 결국 링크드인의 모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로켓펀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채용뿐만이 아니라 뭐 인맥, 그다음에 기업, 셀프 구직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전반적인 거를 지금 다 카테고리 안에 넣어놨네요. 맞아. 그렇습니다. 그 원티드의 채용 보상금 관련해서는 불만들도 있었어요. 사실 아. 회사에서는 원티드가 해주는 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제 헤드헌터 구조로 가져온 거긴 한데 헤드헌터는 사실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도 그쵸? 하고 실제로 더 좋은 후보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물밑 작업도 하고 이런 그 채용 과정에서의 도움을 주는데 원티드는 플랫폼으로서 장을 연 거 말고는 사실 해주는 게 없는데 회사로부터 채용 보상금을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회사에서는 좀 안 좋아했고 아마도 그거를 우회하려는 노력을 한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이거 그냥 차라리 지원자한테 직접 뭐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로켓펀치로 저기 넘어오라고. 뭐 그쵸. 아. 그럴 수도 있고 그쪽으로 지원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원티드에서 되게 좀 집요하게 전화로 실제 사례를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채용 종료로 됐는데 진짜 채용 종료가 뭐 맞냐부터 시작해서 뭐 혹시나 모를 어뷰징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만일에 채용자가 3개월 일했을 때 원티드한테 회사 쪽에서 금액을 얼마 정도 내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저 비율은 저도 정확히 모르고 사실 그게 포지션 열 때마다 그 몇 년 차의 사람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채용 보상금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거의 100만 원으로 맞아요. 100만 원으로 맞아요. 통일돼 있긴 한데 그 100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서도 돈을 주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원티드한테 줘야 되고 원티드는 후보자한테 돈을 주는 일부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내는 걸로.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이 보통은 취업자한테 50을 주고 추천한 사람한테 50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추천을 통해서 채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그렇죠. 직접이죠. 근데 그 비용이 되게 궁금했던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대부분 회사로부터 나오고 원티드에서는 많이 안 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0%일 수도 있어요. 저도 100%라고 언뜻 들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채용은 이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이트가 굉장히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티드 로켓펀치 이외에도 리멤버가 최근에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들을 좀 맞습니다.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리멤버는 이제 명함 관리 어플로 처음에 시작했던 서비스고요. 네. 저는 초창기부터 굉장히 애용했던 서비스라서 저는 요즘 명함 받으면 리멤버에 등록해주고 사실 그 명함은 솔직히 말해서 잘 관리 안 해요. 그냥 뭐 어디 모아놓고 뭐 다시 찾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리멤버는 사실 그동안 수익 모델을 갖추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약점으로 되다가 이제 NHN에 몇 년 전에 인수가 되고 나서부터 검은색으로 이제 로고부터 싹 다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세련돼져서 너무 좋았는데 최근에 리멤버가 이제 채용 시장까지 그 확대를 했죠. 그래서 지금 리멤버를 통해서 구인구직이 가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멤버가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 링크드인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아까 뭐 리코펀치가 링크드인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일 가까운 건 제가 봤을 때는 리멤버가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일단 실제로 명함을 등록을 해 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리멤버 안에서 인맥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링크드인이 가까운 거는 리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리멤버 커리어는 이제 원티드 매치와 같이 비교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게 저희가 로켓펀치와 원티드를 처음 얘기했던 거는 지원자가 직접 이제 그 포지션이나 회사를 찾아서 이제 지원을 하는 형태로서 로켓펀치와 원티드가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원티드도 이제 원티드 매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자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이제 구직 의사가 있는 혹은 이직 의사가 있는 그 사람들의 이력서를 찾아보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오퍼를 주는 건데 이 지금 리멤버에서 하는 것도 그쪽 사이드로서 이제 회사가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생각 있으세요?라고 이제 오게끔 하는 거라 원티드 매치도 그렇고 리멤버 커리어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너가 이직 의사가 있다면 너의 이력서를 등록하고 이직 의사 있음 켜놓으면 회사들이 너에게 이제 제안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원티드의 최근 CF도 그 최우식 배우가 가만히 있는데 회사에서 이제 우리 회사 오세요, 우리 회사 오세요 이렇게 한 게 이제 원티드 매치를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맞아요. BM이랑도 연결이 되는 게 원티드랑 로켓펀치는 아주 심플하게는 이제 그 포지션을 오픈해주는 오픈 혹은 노출해주는 광고로서 이제 돈을 받는 게 이제 유일한 BM이었는데 원티드 매치가 만약에 잘 된다면 혹은 그리고 리멤버 커리어가 잘 된다면 회사 측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렇죠. 그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그동안 진짜 헤드헌터한테 썼던 비용이 아마 그렇죠.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제 이런 게 가능해서 좀 온라인으로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요즘 많이 봤던 거는 이제 원티드 매치 광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구직하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쪽 담당 업체들이 와서 제발 저희 회사 면접 좀 봐주세요. 저희 회사는 글로벌 회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멤버 커리어도 이제 매칭이 되니까 그 이거는 재밌었던 광고는 이제 그래서 뭐 리멤버 멤버들이 그러니까 리멤버 팀 그 회사분들이 이직 오퍼를 너무 많이 받았다. 자기네들 이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서부터 약간 이런 식의 광고를 했었던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광고 봤는데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그거 다 짜고 치는 거죠. 주작이라 그러죠. 요즘 네. 주작.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듣다 보면 리멤버 커리어는 참 좋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로켓펀치나 링크드인처럼 이 사람이 개개인으로 수동으로 뭔가 내가 이 사람 추천해주기 뭐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리멤버는 이미 너무나 이걸 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걸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전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고 리멤버 커리어 아직 론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론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약간 그 리멤버 커리어는 구직자도 유료 서비스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요? 얼마 전에 메일이 왔는데, 그죠? 메일이 왔는데 이제 뭐 한 달 뒤부터 이제 유료화된다. 빨리 등록해라. 이렇게 메일이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구직자 대상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듣고 계시다면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요. 이게 진짜 위험한데. 네, 위험하고 약간 그 다음에 메일에다가 돈을 메일. 스팸메일 한 거랑 옛날에 우리 한번 굉장히 얘기했었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다 얘기할 때. 네. 요런 그렇지. 우표제. 네, 우표제. 네. 채용 사이트의 전 핵심은 무조건 메이드가 많이 돼야 돼요. 맞아요. 이걸 그렇죠. 통해서 그 취직이 된 사람 혹은 그러니까 사람을 뽑은 회사가 많아져야지 이제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리멤버가 초기에 유료화를 한다라는 거는 뭐 퀄리티를 위한 판단이었을 수는 있죠. 정말 이제 구직 활동할 사람만 들어와라라는 판단이었을 수는 있겠는데 그냥 뭐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저도 안될 저는 거라고 기업 쪽에서 생각합니다. 과감하는 게 오히려 더 뭔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거 등록하는 거 전 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눌러서 왜냐면 너무 자주 떠요. 왜냐면 맞아요. 리멤버 들어갈 앱 때마다 자체에 리멤버 나오라고 제가 좋아하는 이진우 씨 손에 잡히는 경제 하시는 분이 그 글 같은 거를 기고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 볼 때마다 한 이틀 걸쳐 한 번씩은 아예 전면 광고 같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2번이나 눌러야지만 꺼져가지고 한번 그렇게 떠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등록하려고 해봤는데 검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바로 검수요?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적은 프로필이나 커리어에 대해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고 등록을 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필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중에 비용까지 청구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아까 링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그거에 반대고 근데 좀 매칭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돈을 만드는 게 낫지 처음에 그 너무 허들을 높게 하면은 등록하는 것 자체를 꺼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이 채용을 하는 그러니까 뭔가 구직을 하고 구인을 하는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구직을 하는 과정이 길기는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돈이 없는 상태라는 게 좀 더 가정이 더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쩌고 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일반 직장인에게 뭐 10,000원을 받는 거랑 구직자에게 10,000원을 받는 거랑 이 다르죠. 허들이 더 크게 그렇죠.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뭐 그런 돈을 과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그런 뚜껑을 아직 안 열어봤으니까 후불제를 하면 괜찮을 수 있죠. 그렇죠. 후불제는 괜찮죠. 그렇죠. 네. 메이드 되면 단계적 접근은 좋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명함 서비스로 그런 그렇죠. 인력 풀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연스럽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쪽 카테고리로 조금 이 구인구직까지 넓혀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왜냐면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재밌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구인구직 소셜 서비스 같이 계속 심심하면 들어가면 보고 그 사람 근황도 보고 자기 근황도 올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구인구직까지 넘어가는 흐름이 괜찮았는데 림 같은 경우도 명함 서비스, 명함 OCR 서비스로 하다가 이제 구인구직까지 넘어가는 분간이 좋았는데 그런 식으로 과금을 중간에 넣는 부분은 조금 너무 좋다가 갑자기 샛길로 딱 새는 게 아닐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비교를 했었던 게 그 예전 한메일에서 우표제 했던 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 선택을 했고 그걸 고민했는지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걸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담당자분 들으신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멤버 서비스가 이렇다 할 수익 모델을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멤버 커리어에 대한 어떤 수익 모델을 매우 압박받지 않았을까. 사랑합니다 리멤버. 그러다 보니 원티드와 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어떨까요?가 이제 그래 그거야 그렇게 돈을 버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위험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원티드나 로켓펀치도 뭐 약간 그 매출이, BEP 달성이나 턴어라운드는 아직 못한 상황 아닌가요? 로켓펀치가 아마 최근에 한번 기사가 나긴 했어요. 뭐 BEP를 달성을 했다라고 얼핏 봤는데 근데 거기는 워낙 회사 자체를 좀 약간 작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격 근무를 하고 있어서 좀 그 고정 비용이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원티드는 최근에 그렇게 막 CF까지 하는 거 보면 그렇죠. BEP를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성장을 지금 단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건 사실 되게 워낙 큰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계속 말씀드렸었던 원티드, 리멤버, 그다음에 로켓펀치는 다 스타트업에 아무래도 좀 집중이 되어 있고 스타트업 아니면 좀 소규모 기업들 맞추다 보니까 그만큼 인력풀 그다음에 그만큼의 들어오는 기업들의 풀 자체가 작다 보니까 아마 트랜잭션 비율은 엄청 낮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잡코리아에 비한다면.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티드나 아마도 이제 스타트업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는 스타트업에 사람 어떻게 구하냐. 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원티드 로켓펀치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많은 공고가 난다는 점 알 수 있고요. 사실 이제 큰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데는 아무래도 사람인 같은 데도 올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은 거기서 올리는 구인은 그 2차 업체, 그러니까 그 배달 형제가 아니라 1차나 2차 그 하청업체 직원들을 올리는 느낌이 든데요. 그런 건 무슨 말이에요? 배달 업체들, 그러니까 자회사나 혹은 뭐 이제 포지션마다 조금 맞아요.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사람인으로만 채용이 가능한 게 뭐 가령 이제 서비스 운영 쪽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원티드를 통해서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인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제 커머스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MD 포지션을 뽑을 때도 MD들이 원티드까지는 사실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사람인을 통해서 뽑는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스타트업은 다 아름아름 채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것도 많죠. 뭐 꼭 공고를 통해서만 채용을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플랫폼 얘기는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네.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 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왜 스타트업에 뭐 오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 그게 숨은 주제였나요? 숨은 주제라기보다는 올 거면 이거는 주의해라. 뭐가 있나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스타트업이 뭐 요즘 채용을 많이 하고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신다라는 뭐 기사나 데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직은 멀었어요. 사실 일반 기업의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 스타트업 아직 적고 근데 그도 고를 것이 이제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빚 좋은 개 살고 있는 케이스도 많고 사실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자기 대표뿐만이 아니라 직원분들도 진짜 너무 힘들고 저희가 뭐 갈아 넣는다는 표현 많이 쓰긴 하지만 뭔가 성취해야 되는 태스크가 있는데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인력으로 그거를 소비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체계가 거의 없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고 오시는 거면은 너무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큰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뭐 신입사원 교육, 맞아요. 뭐 대리급 교육,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직무 교육이나 어떤 회사 내부의 교육이 많지만 사실 스타트업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풀스택을 해줘야 되는 1.5인분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기에도 뭐 그런 것도 뭐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특히 처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또 반대로 그런 거에 익숙하지 이미 이제 대기업에 안 다녔었던 우리 취준생분들 Z세대 친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뭐 예를 들어 특히 개발자나 이런 분들은 자기 개발하고 싶은 거 그냥 몰두해서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너 오히려 그렇게 막 집단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거는 자기가 일하는 스타일이나 자기 어떤 그걸 보면서 뭐 스타트업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그럼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기업을 다니다가 스타트업을 가긴 굉장히 쉬워요. 맞아요. 근데 스타트업을 다니다가 대기업은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초년생분들이 그런 물론 지금 주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스타트업이 더 어울리는 분이 계시고 대기업에 어울리는 분이 계실 텐데 그래도 맞아요. 만약 약간의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저는 대기업을 맞아요. 먼저 갔다가 역시 나는 대기업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하고 스타트업을 오면 또 스타트업이 되게 재밌을 수 있는데 그걸 안 거치면 스타트업으로 처음 오면 그거에 대한 미련이 남을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게 되게 좀 아이러니컬한데 항상 뭐 삼성전자 출신의 뭐 누구 뭐 SK텔레콤 출신의 뭐 이런 식으로 그 타이틀이 결국엔 스타트업에서도 저는 약간 그거에 약간 반감이 있는 사람 중에 뭐 스타트업은 능력 채용 뭐 능력 중심이고 뭐 그런 뭐 학력이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더 세잖아요. 뭐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항상 오히려 더 대기업 사람들보다 꼬리표처럼 쫓아다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반감이 있지만 실제로 그건 현실이니까 현실이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시면 일단은 그래도 공채를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요. 저는 링고님 말씀 너무 동의하고요. 사실 저는 경험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된다면은 대기업의 어떤 프로세스도 경험해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뭐 체계적이라던가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 지인한테 들은 얘기지만 네이버도 주먹구구식의 스타일로 업무하는 게 너무 많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기업에 소속됐었을 때 나의 어떤 내 모습과 또 만약에 하다가 너무 힘들다 이런 약간 위계제라고 하죠. 하이어라키에서의 어떤 그게 너무 답답하다 이런 거 못 견뎌 하고 했을 때는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다른 옵션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혹여 정말 사회 경험이 아직 없으신 학생분들 중에 취준생이셔서 이제 고려를 하신다면은 그리고 내 메타인지로 봤을 때는 내가 그 스타트업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스타트업을 분별하시는 눈과 어떤 최소한의 그런 거 필터는 갖고 계셔야 된다. 저는 또 그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제가 한번 어떤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막 풀 가동했는데 알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A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페이스북도 뒤져보고 대표에 대한 것도 막 파보고 했지만 사실 실제로 들어가서 일하는 거랑 완전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쵸. 겉으로 공개된 어떤 인포메이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정보들? 뭐 그게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한 거와도 연관이 있는 게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전무하다 보니 찾기가 어려운데
뭐 그래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그런 일단 회사 검색은 당연히 하죠. 뭐 네이버랑 구글에 검색을 해보고 아니면 대표님 이름을 검색을 해서 좀 뉴스 기사나 인터뷰 기사를 찾아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고 페이스북에 실제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런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전 체크를 하는 일주일간 편이고 페이스북 포스팅이 몇 개인지 세보세요. 그 다음엔 이제 투자 쪽으로 해서 실제로 투자를 받았으면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받은 기록도 좀 살펴보고 그래서 가령 A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A한테 투자한 회사들을 좀 봐서 아 요런 데서 투자를 받았으면 뭐 이런 성향이겠다 이러다 보면 또 이제 막 그런 게 나와요. 아 A라는 회사의 대표가 어느 학교 출신이었는데 뭐 투자사 중에 여기가 있으니까 아 요런 식으로 좀 짬짬이가 됐겠구나라는 이제 궁예질도 좀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긴 하는데 그쵸. 확실히 정보가 많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최근 스타트업들은 좀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은 본인들의 홈페이지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셀프 블로그 같이 해서 네. 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그쵸, 올린다거나 이제 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일합니다라는 어필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 어쩔 수 없는 게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은 삼고초려하면서 데리고 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다 뒤져볼 거고 그런 거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가장 이쁘게 포장을 해서 보여주고 싶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저는 그 이제 이번에 조사하면서 들었던 어떤 읽었던 글 중에 좀 제일 공감했었던 거는 초기 스타트업보다는 유명 VC한테 투자받은 곳을 찾으라라는 그 조언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일정 부분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는 스타트업에 들어오려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는 딱 두 가지를 보고 들어오셨는데 하나는 이제 경력과 연봉. 그러니까 좀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좀 상충되는 개념이기는 한데 정말 내가 이 스타트업에서 1, 2년 하면서 진짜 실제 업무, 내가 주도 마다잡고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 분야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다라고 했을 때 그거 하나 보고 물론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지분 그다음에 그 스톡 옵션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스톡 옵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수준까지 IPO하고 하는 게 사실 적어서 이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를 받은 진짜 극초기 스타트업보다는 이제 어느 투자를 받아서 최소한 몇 달간의 내 임금을 밀리지 않을 그런 스타트업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VC에 투자를 받았다면 스톡 옵션을 제시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뭐 옵션 시간상 옵션 풀을 갖고 있는 네. 경우도 최근엔 꽤 있어서 네. 네, 주는 근데 경우 사회 있습니다. 초년생 입장에서 스톡 옵션을 구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없죠, 않고 없죠. 사실은 스톡 옵션으로 꼬임을 하는 안 좋은 분들도 많이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약간의 뭐 5년차 이상의 어떤 사회생활을 맞습니다. 하셨던 분들이나 맞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생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판단이 되겠지만 사실 내가 이게 잘 되면 너 스톡 옵션 해가지고 주식이 우리가 IPO하면 얼마 정도 되거든. 야 그럼 너 한 번에 2, 3억 때리는 그래요. 거야. 는 다 개뻥입니다. 네 동기들 그거 걔네 뼈 빠지게 해봤자 1년에 역도 안 돼. 그래. 너는 한 2, 3년 뒤에 너 5, 4억 가져가니 로또보다 낫다. 너 로또보다 차 뭐 갖고 싶어? 그차? 약간 한방사 약간 이런 거. 야 이번에 투자 는 다 받으면 내가 개뻥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말 법인카로 해줄게. 개뻥입니다. 법인카로 해줄게. 여러분 진짜 이게 그쵸, 근데 그쵸. 사기꾼이 진짜 많아요. 한순간 이렇게 확 가거든요. 순간적으로 사람의 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스톡 옵션이나 이런 얘기들이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년 차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회 초기 초년생 분들은 이거에 넘어가시는 거 굉장히 현혹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스톡 사회소년생분들한테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확률은 거의 적고요. 없어. 이게 스톡 옵션이라는 결국 이 회사가 엑짓하지 않는 이상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정을 해볼 때 제가 만약 어디 스타트업에 만약 그 소개여도 만약 채용하는 과정에 면접을 본다 했을 때 좀 힘들겠지만 대표이사를 무조건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대표이사 맞아요. 얘기는 근데 해보고. 중요해요. 근데 근데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회사의 막내 인터뷰를 저는 요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대표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한번 그 회사 직원분이랑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이럴 때 이제 그렇죠. 그럼 이제 왜냐면은 꼭 대표분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다 잘하세요. 그리고 왜냐면 대표를 봐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그 조직 문화라든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핏이 맞냐 부분은 대표님 무조건 봐야지만 그건 약간은 아까 말했듯이 허상일 수 있기 때문에 막내를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조금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고 저희 회사에서도 항상 채용했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직원들이 꼭 그 채용 온 사람 좀 똑똑한 사람들은 회사 분위기를 쭉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디 팀이냐도 보고 그다음 저기 팀에서 가장 어린 사람 관련해서 계속 많이 관심 갖고 채용된 사람도 처음 왔을 때 약간 조금 경력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그 막내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회사 정보를 진짜? 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그걸 봤을 때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막내분들은 약간 잘은 당연히 정보적인 건 적을 수 있지만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거고 회사 분위기에 사실 분위기는 가장 있죠.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랑 막내분을 인터뷰를 안 해주면은 그 회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분 퇴근하시면은 저 술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 이제 술 한잔? 건팅인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제 알려고. 맞아요. 저는 제가 얘기하면 뭐 인사 담당자나 대표님도 중요하지만 진짜 일하시는 분의 얘기가 더 중요하다. 왜냐면 맞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그 면접 보러 갔을 때 탕비실을 보라는 조언도 한동안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냉장고? 네, 그게 어떤 식의 어떤 게 구비가 돼 있냐에 따라서 여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살짝 보일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잘 된 회사 들어가면 약간 온도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잘 안 돼도 회사 분위기 안 좋아도 막 신나가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건 거의 없고 회사 분위기면 얼추 나오거든요. 약간 뭐 청소 상태나 이런 것만 봐도 당연히 완전 초기여가지고 그냥 막 자기네끼리 우당탕 하는 데는 좀 더러울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청소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회사를 인테리어도 신경 쓰고 청소도 많이 하고 복지도 많이 하는 이유가 솔직히 보이는 게 다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회사 분위기를 또 반영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딱 회사 분위기 보고 눈동자 들어갔을 때 이게 불타냐 이렇게 이게 열받아 불타는 건지 열심히 할 불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회사 분위기가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자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약간 정보 얻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면접 갔을 때 최대한 많이 이렇게 정보를 긁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아무래도 팁이지 않을까 대기업보다는 싶습니다. 스타트업이 그런 정보를 요청했을 때에 약간 마인드는 그래도 좀 오픈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고요. 대기업 같은데 면접 보면 이렇게 별도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사무실에 회의실이다 보니까 들어오면은 대충 누구인지 다 보이고 그다음에 공유 오피스도 말씀드린 대부분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안에가 보입니다. 회의실이든 사무실이든. 그리고 약간 스타트업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면접 보면 그렇게 관심 가죠. 보거든요. 맞아요. 새로 또 뽐서봐 이러면서 오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정보를 알기 수월합니다. 또 분위기에 전 휩쓸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최악의 경우를 좀 가정을 해보자면 그 회사가 약간 지금 이미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경영진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제 그렇다면 그런 회사가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 인턴들을 되게 많이 뽑아서 필요한 인력을 인턴으로 많이 그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제 회사의 그 연령층은 어려져서 사무실 분위기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건실하냐라고 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위험한 게 그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인턴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몇 살부터 몇 살 이내 아이들을 채용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청년지원금 나와요. 청년지원금 나오니까 회사 이제 우리 CEO들이 좋은 의미로 와 사회적 기여를 하자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 어차피 굴리는 거 뭐 내 돈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 점수도 좀 받고 뭐 나중에 대출 땡길 때도 좋고 약간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는 CEO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는 포인트도 있어요. 들어갔을 때 그런 것도 요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 지원 회사에서 귀찮은 요소인데 이게 뭐 청년 채용 공제라든지 뭐 소득세 90% 이상 환급해주는 뭐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좀 귀찮아서 안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뭐 계약할 때나 뭐 인사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왜냐면 이거는 정부에서 뭐 저거 권장하고 그러면 회사에서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 지원금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건 그냥 회사 게, 다니면서의 팁인데 격리하시는 분이랑 맞아요. 친해지면 얻을 게 많아요. 그래서 돈이랑 인사 쪽이랑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격리가 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격리라는 저 격리는 그 아이돌 격리금 나인뮤지스 긴정수 때문인데
진짜 여기서 꼴보기 그 싫어. 경리가 나온다고? 경리는 그 무슨 나인뮤지스.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헷갈려서. 아까 재무팀. 죄송합니다. 총무. 총무. 좀 제가 너무 벼룩시장 격리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격리 채용합니다. 약간 이런 거. 주판 돌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또 시키고 주판 뭐 그것도 급수가 있잖아요. 급수. 있죠. 뭐 1급 모집합니다. 약간 이런 거. 제가 이런 분들이랑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인재상까지 얘기해 볼까요? 조금 더 네, 네. 얘기하죠. 자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인재상. 자 우리가 대기업은 뭐 창의, 혁신 어떤 키워드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군요. 이런 거 실제로 중요한데요? 선호하나요? 대기업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실 스타트업들은 그런 인재상을 정해놓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과연 스타트업은 어떤 사람들 좋아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떠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직급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직무나 직급마다 그렇죠.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뭐 주니어, 시니어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야말로 너무 생짜 시니는 잘 안 뽑지 않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네. 거라. 예. 단점일 수가 있는 게 되면 경력직 요새 최근에 분위기도 경력직을 많이 뽑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는 채용 창출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때문에 대기업은 억지로도 아까 얘기했던 상하반기로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는데 대기업도 요새 많이 안 뽑지만 뽑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신입을 뽑았을 때 당장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채용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효과는 좀 덜 하죠. 맞아요. 예. 왜냐면 그래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걸 가르치는 비용 그리고 스타트업은 약간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더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완전 신입들이 들어오시면은 그분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배워가고 당연히 가르쳐 주는 것도 있겠지만 대기업보다는 조금 OJT가 약하다 보니까 맞아.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회사에서 또 가르치는 리소스가 들다 보니까 그걸 또 기다려줄 만한 경영적인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직 분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신입을 뽑으면 그래서 대부분 인턴으로 그렇죠. 신입을 많이 뽑고 인턴을 뭐 3개월, 6개월 하고 잘하면 이제 신입으로 채용을 하고 조금 아쉬우면 이제 그냥 빠이빠이 하는 식으로 아마 채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어떤 지인분 케이스를 좀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그분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셨고요. 그냥 취업을 하셨는데 그 외국계 스타트업에 채용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한국 오피스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랑 헤드랑만 거의 둘이서 일을 하셔서 굉장히 높은 업무 로드를 받고 계시긴 한데 또 이제 해외 스타트업이라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해외 네트워크는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업무를 좀 많이 배우시고 좀 부딪히면서 좀 힘들어 하시지만 또 그분이 학습 능력이라든가 업무 능력이 또 굉장히 좋으신 분이셔서 또 그걸 다 이겨내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좋은 케이스도 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코님이 좋은 단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학습 능력, 맞아요. 러닝 커브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러닝 커브가 좋은 친구들을 뽑자. 그래서 경력직이라면 당연히 그간 했던 어떤 포트폴리오. 경험이나 그런 실력을 보고 경력직들은 좀 채용을 하는 편이고 신입을 만약 뽑게 된다면 이 친구가 지금 당장은 뭐 잘 모르니까 당연히 업무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오겠지만 러닝 커브가 좋은지는 좀 확인을 하자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러닝 커브가 좋다면 아마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어렵죠. 러닝 커브가 네. 좋다라는 거. 확인하는 것 자체가 확인도 어렵고 스스로 그러니까 저는 뭐 학습 능력도 되게 좋은 편이고 저는 주도적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아까 스톡옵션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회사 그 진짜 양아치 대표들이 항상 하는 거가 야 너가 이거 주인이야. 너 스톡옵션 오너십. 야 내가 이번에 스톡옵션에서 주잖아. 이거면 이제 네 회사랑 다를 게 없어. 이거 엑스 너무 잘하신다. 너무 베스트인데? 주주총회에 나와. 이러고 너 주주야. 이러고 회의할 때 손 들어 이렇게 의견 내고. 그래. 근데 주주 중에 끽해봐야 4-5명일 텐데 주주가 어딨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하지만 주도적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내 커리어잖아요. 나 이타코라는 사람의 커리어, 뭐 우리 개개인의 커리어이기 때문에 이 커리어에서 내가 빨리 배우고 빨리 뭐 시도해보고 뭐 실패도 할 수도 있고 뭐 퍼포먼스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주도적으로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스타트업에 조금 더 맞는 인재가 아닌가. 셀프 모티베이션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하는 업무에 대한 투두리스트가 있고 그에 맞춰서 일하면 되고 또 선후배들 관계에서 그런 OJT 해주고 교육해주고 끌어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신입사원들 한 3년차 이하에서는 마이너스만 하지 마라. 그냥 평타만 쳐라. 그것만 해도 충분히 잘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입사원들의 기대가 덜한데 그런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이 다 리소스가 엄청 리소스가 아니죠. 피플이 중요하다 보니까 피플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기대하는 것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셀프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 공부나 아니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영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 정말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한 엄청난 노력. 근데 그런 것도 솔직히 가르쳐줘서 안 될 부분이 있거든요. 안 되죠. 이게 경력이 오래되면은 좀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되는데 그걸 단기적 하려면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안 가지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면은 조금 만약 그 생각의 괴리가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들어갔을 때. 아까 이제 그 대기업 다니다가 스타트업 가기는 쉽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실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그 일하는 어떤 패턴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을 다니다가 스타트업에 이직하기 정말 좋죠. 게다가 직급이나 연봉을 올려서 받기도 되게 좋은 여건이긴 하나 실제로 이제 업무에 들어가면 자기가 이거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회사라는 게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던 큰 회사에 다니다가 갑자기 뭔가 프로젝트를 리드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경력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 아까 우리 타코도 얘기했지만 채용도 해봤고 또 뭐 구직도 해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리스너 분들 중에 스타트업 채용 담당자 분들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이제 자기네들이 고려해서 뽑는지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말씀한 대로 좀 아름아름 뽑기는 하지만 자, 오늘 왜 이렇게 군신님 이제 말을 잘 안 하시네요. 이렇게 채용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나는 채용이 됐다. 마감 쳐셔서 그런 것 같아요. 채용 마감 쳐셔서. 그러시구나. 채용 보상금 받는다. 그래. 지금 뭐 나름 몇 년 경력이 있다고 저도 경력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시니어 포지션인 거죠. 근데 밑에 있는 주니어 포지션을 봤을 때 지금 저희 회사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든 이 주니어들을 퍼포먼스를 끌어올려야겠는데 나한테 있는 업무도 너무 많고 여유가 없으신 거네요. 야, 이걸 어떻게 지금 말해야 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제 조직 구성이 다수의 주니어들과 소수의 이제 시니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갭도 너무 크고 그리고 시니어들이 관리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니어들을 일을 하게끔도 해야 되고 또 본인의 업무도 해야 돼서 시니어나 이제 매니징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 좋으면 제 친구 하나 일할 얘기하면은 제 친구 엄청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게임 개발자인데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가 엄청 작은 회사였어요. 약간 뭐 스타트업이라 하기 그렇고 작은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일할 때 그 CTO 분이 그 이사분이 오전마다 코드 리뷰를 해줬대요. 전날 이렇게 하면은 오전에는 그 밑에 신입 애들 거 진짜 몇 명 안 됐지만 신입 애들 거 하나하나 봐주고 그렇게 한 2-3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실력이 엄청 성장했다고. 그래서 1대1 가해가 어딨어요? 정말 그런 거는 좋은 케이스죠. 업무할 때 좀 실력 있는 사람한테서 그렇게 리뷰 받기만 해도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엄청나게 그 목표치를 줬고 너 이거 해와라 해가지고 매일마다 밤샜지만 그래도 엄청 기분도 좋고 성취욕도 있었고 배운 것도 많았다고. 그리고 이게 윈윈인 게 관리하신 입장에서도 이 친구의 어느 정도인지 스펙트럼을 알 수 있어서 업무를 뭐 전달하거나 이럴 때 좀 수월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쉬운 소식은 이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배웠는데 회사가 좀 기울어져가지고 딴 데를 이직을 하셨다고. 그래 뭐 실력만 쌓았으면 뭐. 그럼요. 네. 아니 그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아쉽네요. 그게 솔루션 쪽은 가능한데 이 웹 쪽은 거의 단기간에 거의 찍어내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게 정말 시간적으로나 되게 열악한 것 같아요, 웹 쪽이. 그 코드 리뷰 자주 해주세요. 네, 좀 해주세요. 네, 30분 먼저 출근하시면 되잖아요. 보내놔라 전날. 플리케 보내놔라 그러면. 네. 주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소스 코드를 확인해가지고 얘기해주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근데
네. 여기까지 힘들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업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스타트업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얘기들 원티드나 로켓펀치 위주로 좀 해봤고요. 스타트업의 이제 뭐 조직 문화나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세션을 만들어서 아까 왜 피플 앤 컬처 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컬처 뭐 사실 그 얘기가 위워크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다양한 어떤 호칭도 우리 한번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스타트업 채용 담당자분들 계시면은 저희도 궁금해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후기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채용 쪽은 그냥 한마디만 하면 이게 너무 그 분야가 광범위해서 맞아.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것도 사실 한 꼭지기에 불과한데 맞아요. 저희가 더 전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청취자분들이 지금 어느 스테이지에 많이 계신지 좀 힌트라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냥 지금까지의 댓글로 미뤄 봤을 때는 뭐 사회초년생 분들보다는 그쵸. 그냥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꿈꾸는 그냥 분들이나 분들 아니면 저희 또래의 어떤 그래도 뭐 한 3년, 5년, 10년 차 이 정도 분들 아무래도 사회 경험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만약 그런 분들이 많다면 뭐 스타트업으로의 경력 이직에 아예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그렇죠. 더 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년생분들 계시면 댓글로 뭐 또 남겨주시고 네, Z세대라고만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Z만 써서 올리시면 이해할게요. 지지지. 날려주세요. 네, 저희가 마무리할 발언하면서 공약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약이요? 네, 저희가 술 마시나요? 333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333이요? 일단 저희가 지금 거 아닌가요? 팟캐 기준으로 지금 구독자가 2,700분이 있으세요. 와. 저희가 3,000, 3K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네. 그리고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댓글이 20개 좀 넘게 있는데 30개까지 좀 분발해 주세요. 30개까지 목표를 잡고 마지막 오디오 클립 네이버 오디오 클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지금 60명 정도인데 저희가 0.3K 300명을 목표로 합니다. 그거가 달성됐을 때 저희가 아까 지난번 방송에 얘기했던 공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걸고 이거를 달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팟빵 멋있는 팟빵 스튜디오에서 공개 방송을 화려하게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네. 아마 이거 들으시면서 난 그럼 어디에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팟캐스트는 iOS만 되긴 맞습니다. 하죠. 네. 그렇긴 하지만 팟캐스트에서는 댓글 30개 네. 그리고 팟빵에서 오디오 클립에서는 구독자 300명, 팟빵에서 구독자 3,000명. 그렇습니다. 333 이벤트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방송에 이렇게 프로모션 거는 방송이 없거든요. 저희가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이제 만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사실 저희가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읍수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1회피 1댓글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